자, 일단 우리가 정석책을 먼저 펴볼게요. 자, 일단 그 주말 테스트 좀 봤는데, 일단 개념 문제 좀 안 외우신 친구들도 있고, 그리고 우리가 안 배우고 넘어간 거 있죠? 두 분이 이제 부호가 양수이냐 음수이냐 그거 좀 넘어갔는데 나왔죠. 근데 이게 학원 시스템상 좀 어쩔 수 없어서 재력 그냥 풀어보셨을 것 같고, 맞은 친구도 있고 틀린 친구도 있는데 일단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어차피 뒤쪽 단원에서 배우는 게 맞아요. 지금 너무 이제 깊게 들어갈 때는 좀 어렵기 때문에 일단 부등식이 너무 많이 쓰여요. 그래서 부등식 뒤쪽에서 연립부등식을 배운 다음에 그 뒷부분 다시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숙제할 때 우리가 접선의 방정식을 어떻게 좀 풀어보셨을 것 같은데 잘 풀리나요? 좀 어려웠죠? 접선의 방정식이 진짜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접선의 방정식을 세분화시켜서 그때그때 이제 구하는 방법이 좀 다르긴 한데, 근데 이제 원에서 원방정식에서 접선의 방정식이 또 나와요. 그래서 그거를 오늘 우리 이차함수랑 접선의 방정식 세우는 거 조금 다시 정리할 거고요. 그 다음에 더 심화 내용도 있긴 한데 그거는 이제 심화 과정에서 할 거예요. 지금까지 하면은 너무 이제 내용이 많아지니까 진짜 디테일하고 빠르게 푸는 문제 방법 이런 개념들이 추가로 있는데 그거는 심화 과정 넘어가서 바로 할 거니까 조금 더 마음의 준비를 해 놓으셔야 돼요. 공통 수학이 제일 어렵다고 했었죠. 자, 정석책 펴볼게요. 일단 유제 10-1번부터 9번까지. 일단 접선의 방정식은 다시 이제 필기 좀 시켜줄 할 테니까 해보세요. 유제 1부터 9까지 전부 부르세요. 질문. 이거 안 가져왔네. 해봐. 10. 잠깐만요. 유제 문제. 10-1. 네, 감사합니다. 이거 좀 어려웠나? 몇 번이야? 10-1. 또. 2. 또. 4. 7. 6. 9. 8. 갈게요. 더 있어요? 더 있으면 얘기하세요. 자, 이거 하기 전에 우리가 이차함수 들어갔었는데 이차함수의 기본 개념은 딱히 우리가 중3상 때 배웠기 때문에 기본적인 틀은 알고 있어요. 근데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위치관계 있죠? 근데 누구의 위치관계냐면 이차함수와 이차함수의 위치관계도 나올 수 있지만 지금 일단 가장 기본적인 형태가 직선의 위치관계예요. 그럼 직선의 위치관계 중에서 우리 제일 기본적인 거 X축을 기준으로 두 관계를 먼저 정리했었죠, 맨 처음에. 그럼 얘는 한 점에서 만나고요. 이렇게 X축이랑 관계를 맺으면 두 점에서 만나고요. 그리고 이렇게 했을 때는 만나지 않죠. 그렇죠? 이걸 떠올려 보면서 자, 우리는 이제 이차함수식과 그 다음에 다른 직선의 교점이 나오는 순간 무조건 뭐 해야 돼요? 교점 나오는 순간 무조건 연립을 해야 돼요. 연립 안 하면 우리가 풀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두 포물선이 모두 X축과 만나도록 K 값을 설정해 주셔야 돼요. 자, 그러면 X축의 방정식은 뭐라고 썼죠? y는 0이라고 썼죠. 맞죠? 그러면 이 식이랑 얘네 두 개를 연립을 했을 때 만나야 되니까 만난다는 것은 한 점에서 만나거나 아니면 두 점에서 만난 거 둘 다 만난다고 표현할 수 있는 거죠. 맞죠? 자, 그러면 한 점에서 만난다? 그럼 해가 몇 개? 한 개. 해가 얘는 두 개. 그러니까
실근이라고 하죠. 실근해가 한 개, 두 개. 그럼 두 개를 연립시켰을 때 판별식이 둘 다 0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설정하면 풀리죠. 결국엔 또 2차 부등식이 또 나오는데요. 이 정도는 우리 간단한 거는 할 수 있죠. 자, 그래서 한번 해보면 연립을 하려면 맨 처음에 x, y에다가 0 넣으면 되겠죠. 그럼 여기도 y에 0 넣어서 두 개의 식을 한번 써볼 거예요. 그러면 얘는 x제곱 k제곱은 0이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거는 마이너스 x제곱 은 0 이렇게 먼저 방정식 형태로 놓는 거죠. 그럼 얘는 실근이 두 개, 한 개 이상 나와야 되니까 얘에 대한 판별식을 D1이라고 놓을게요. 얘에 대한 판별식을 D2라고 놔요. 그러면 판별식을 썼을 때 얘는 4K 제곱 마이너스 4K 플러스 1이 마이너스 4K 제곱 이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는 거겠죠. 됐을까? 가운데 거의 제곱 마이너스 4ac가 판별식이잖아요. 0보다 크거나 같다. 됐어요? 그러면 4k 제곱 없어지니까 4k 넘어가게 되면 4k는 1보다 작거나 같다. 그러면 k 값은 4분의 1보다 작거나 같다라는 부등식이 범위가 하나 나오죠. 그러면 첫 번째 그래프 함수가 x축과 만나게 만들어준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두 번째 거 가요. 자, 두 번째 거는요. 우리 짝수 공식 쓸 수 있죠. 맞아요. x의 개수가 짝수잖아. 그럼 절반의 제곱. 그러면 k 플러스 1의 전체 제곱이죠. 그럼 마이너스 ac인데 얘랑 얘를 곱해서 마이너스를 한 번 더 붙여주면 그냥 마이너스 k 마이너스 3이죠. 마찬가지로 해도 0보다 크거나 같다고 놓으면 실근이 하나 또는 두 개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얘는 k제곱 플러스 k 플러스 1이니까 마이너스 2로 이렇게 2차 부등식 나오네요. 그러면 인수분 해야 되겠죠? 1, 2 붙이고 마이너스 6다가 붙여서 인수분 해주면 k 마이너스 1 그리고 k 플러스 2가 0보다 크거나 같다. 그러면 얘는 2차식 형태가 0보다 크거나 같다죠. 확대되는 꼴이네. 확대되면 찢어진다. 그러면 1이고 마이너스잖아요. 그럼 k가 작은 것보다 작거나 같고요. 큰 것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놓으면 찢어진 형태가 나오죠. 자, 안 되면 수직선 몇 번 계속 그리세요. 아직은 우리가 제대로 배운 게 아니라서 수직선 많이 그려보세요. 됐죠? 그러면 이 범위일 때는 두 번째 그래프가 x축과 적어도 한 점 이상에서 만나게 돼요. 맞죠? 그러면 둘 다 만나게 설정해야 되니까 얘도 만족시켜줘야 되고 얘도 동시에 만족시켜주는 거 누굴까요? 이거 결국 연립부등식 또 하셔야 돼요. 수직선 그려볼게요. 자, 얘는 4분의 1보다 작거나 같아요. 그러니까 색칠하고 왼쪽으로 보내면 되고요. 자, 높낮이 다르게 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마이너스 2가 이쪽에 있고요. 그 다음에 1은 오른쪽에 있잖아요. 예, 찢어지는 꼴로 얘를 포함해서 이렇게 보내고요. 얘는 같은 팀이니까 높낮이가 얘랑 똑같아야 돼요. 맞죠? 그럼 둘 다 만족시키는 거는 두 개의 선을 지나는 이 부분이 완성이 되겠네요. 따라서 이제 K는 마이너스 2보다 작거나 같으면 두 그래프가 모두 X축과 만나죠. 복잡하죠? 정석이 좀 그래요. 그 다음에 가로 2번. 한 포물선은 X축에 접하고요. 다른 포물선은 X축과 만나지 않는데요. 자, 그러면 1번 지워도 되나요? 지울게요. 자, 그러면 일단 둘 중에 하나는 접해야 되죠. 접하니까 X축이랑 일단은 비교니까 또 마찬가지로 X축과 연립을 하셔야 돼요. 그럼 지금 우리 얘 식을 똑같이 쓰면 되겠죠. X축이랑 연립시키는 식이잖아. 그래서 그러면 첫 번째. 자, 우리 1번과 2번이 있는데 1번 식이 접하는 경우
첫 번째 그래프가 X축이랑 접한다고 하면 한 점에서 만나야 되죠. 그래서 1번식이 접하는 경우 먼저 찾아요. 접한다는 게 한 점에서 만난다죠. 접한다라고 표현되지. 자, 그러면 먼저 1번의 판별식 있죠? D1이 계산한 게 여기 있네요. 그죠? 그러면 4K, 마이너스 4K 플러스 1이었죠? 정리한 게, 이거 가져온 거예요. 그냥 정리된 거. 그죠? 그럼 얘가 0이랑 같으면 중근을 가지면서 접하는 거잖아요. 실근이 중근. 자, 지금 이 상황이야. 계속 하셔야 돼요. 접해요. 교점이 한 개네. 실근도 한 개네. 접하죠. 그러니까 판별식은 0이랑 같아야 된다. 이걸 쓴 거야. 그러면 K는 4분의 1이죠. 맞죠? 자, 그럼 K는 4분의 1일 때 두 번째 그래프는 X축과 어떤 상황인지 또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근데 우리 두 번째 식에 대한 판별식은 여기다 정리를 해놨죠. 얘요. 맞죠? 그러면 이 두 번째 판별식에다가 K한테 4분의 1을 한번 넣어보는 거야. 이걸 썼으니까. 여기다가 4분의 1 넣으면요. 얘가 양수가 되면 두 점에서 만나는 거고요. 0이 되면 한 점에서 만나고요. 0보다 작으면 안 만나죠. 맞죠? 근데 지금 2번에서 한 명이 접했어. 그럼 다른 애는 만나지 말래. 그러면 얘가 K 자리에다가 4분의 1 대입했을 때 음수가 나와야 되죠. 그럼 대입해 볼게요. 16분의 1, 그 다음에 얘는 4분의 1 빼기 2. 계산하면 0보다 작네요. K는 4분의 1 써도 돼요, 안 돼요? 아, 되는 거야. 맞죠? 그래서 K는 4분의 1 하나 당첨이 된 거야. 맞죠? 자, 두 번째 경우 갈게요. 두 번째 경우. 자, 이번에는 두 번째 그래프가 X축에 접하는 경우. 그러면 두 번째 연립시킨 다음에 판별식 쓰기 얘잖아요. 그럼 얘가 0이 일단 돼야 되겠죠. 두 번째 식이 접해야 되니까. 그럼 K제곱 플러스 K 마이너스 2가 0이 돼야 된다. 얘가 D2. 맞죠? 그럼 얘 연립한, 이게 아까 풀었더니 K값이 뭐 나와요? K값이 1 또는 마이너스 2 아까 나왔었잖아요. 맞죠? 계산도 좀 빨리빨리 해야 되겠죠. 우리가 고난도 문제 풀면 계산 진짜 빨라야 돼요. 그래서 이제 결국에 진짜 막 1등급에서 막 싸움이 일어나잖아요. 거기서 이제 싸움의 우위를 차지하는 애가 누구냐면 계산, 암산 진짜 빠른 애들이 의대 가고 사실 그런 거야. 이런 것들 지금 사실 쓰면 되게 오래 걸리잖아요. 눈으로 딱 보고 따다닥 해서 얘 나오고 바로 얘 나오고. 이거 연습도 꼭 많이 해보세요. 특히 방학 때 연산 연습 많이 해봐요. 알겠죠? 연산 진짜 중요하긴 해요. 올라갈수록 더 중요해요. 됐죠? 자, K 두 개가 나왔네요. 그럼 두 개에 대해서 또 얘는 경우의 수 나눠서 또 하셔야 돼요. 그럼 K가 1일 때 판별식 첫 번째 거 있죠. 판별식 거 첫 번째에다 이제 K한테 1 대입해 보는 거야. 얘는 아까 우리 마이너스 4K 더하기 1이었죠. 여기 있네요, 여기. 여기에다가 1 넣어봐요. 그럼 마이너스 4 플러스 1이니까 얘 음수 나오니까 두 번째 그래프는 만나지 않죠. 맞죠? 첫 번째 그래프는 판별식이 0이니까 접하게 만들었어. 근데 두 번째 식 판별식에 대입하니까 음수니까 만나지 않죠. 그러면 K는 1 써도 되죠. 당첨. 자, 근데 두 번째 K가 마이너스 2일 때 생각해보면요. D1은 뭐가 되냐면 8, 9가 되겠죠. 양수네. 판별식이 0보다 크면 실근이 2개, 교점도 2개. 이거잖아요. 계속 세트해요. 그러니까 얘는 탈락이죠. 얘는 써주면 안 돼요. 따라서 가로 2번의 답은 K는 4분의 1 또는 1 이렇게 들어가셔야 돼요. 어렵죠?
난이도 높은 거야. 이렇게까지 경우의 수 막 한 번 쪼개, 두 번 쪼갠 다음에 안에서 두 번 또 쪼갰죠. 난이도 높아요. 그러니까 못 풀어도 돼, 일단은. 이거에 대해서 이해만 하고 계십니다. 선생님 무슨 말을 하고 있지? 이해가 되기만 하면 돼. 흐름 따라가시면. 알겠죠? 아직은 완벽히 못해도요. 하면 좋고요. 자, 그 다음. 이제 2번. 어렵죠. 이제 기본 문제도 풀어봤지만 비슷한 문제긴 한데 아직 어려워요. 한번 읽고요. 그래프도 한번 그려볼 거예요. 자, 이제 10-2번. 자, y는 fx 2차함수라고 나와 있어요. y는 fx. 2차함수는 무조건 포물선 모양이야. 포물선 모양. 포물선은 무조건 2차함수로 나와야 되고요. 2차함수는 무조건 포물선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위로 볼록이라고 나왔어요. 자, 그러면 마이너스 4,0과 1,0은 우리 뭐야? x절편이죠. y좌표가 0이면 무조건 x절편이에요. 그럼 그래프를 한번 그려볼게요. 자, x축 그리고요. 자, y축 그릴 필요 없어요. y축이랑 아직 관련이 없으니까. 그럼 x축에다가 마이너스 4랑 1인 지점 쓰고요. 위로 볼록이어야 되니까 정 가운데가 축이면서 이런 식으로 그래프가 그려지겠죠. 맞아요? 전혀 문제될 게 없죠? 그때 fx는 마이너스 1의 두근의 합을 구하래요. 두근의 합? 뭔 소리죠? 자, 우리 방정식은 fx랑 마이너스 1의 연립방정식으로 쪼갤 수 있어요. 쪼개볼까요? 자, y는 fx 그리고 y는 마이너스 1인 두 방정식 있죠. 얘를 연립시키면 이런 모양 나오죠. 이해됐을까? 이렇게 쪼갤 수 있죠? 저번 시간에 했죠? 그러면 그래프로 해석을 해보면 연립방정식의 두근이라는 건 얘는 x값 얘기하는 거야. 그러면 두 그래프에서는 교점의 x좌표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x좌표의 합을 구해라. 얘랑 같은 말이죠. 적어보세요. 잘 이해 안 되면요. 적어놓고 다시 한번 생각해봐요. 그래서 방정식은 무조건 뭘로 쪼갤 수 있다? 두 개의 그래프로 쪼갤 수 있는 거야. 뭐든지 돼요. 뭐 해볼까? x 세제곱 더하기 3x 더하기 5는 7x 더하기 3. 뭐 이런 것도 두 개의 그래프로 바꿔서 나타낼 수가 있어요. 얘는 얘 그래프로 그리면 뭐 이런 식으로 그려지고요. 얘 그래프는 직선이니까 뭐 이런 식으로 그릴 수가 있어. 또 뭐도 돼요? 자, x제곱 플러스 1은 x분의 1. 얘도 쪼갤 수 있을까? 얘도 쪼갤 수 있어요. 자, 여기다 둘 다 y만 그냥 붙여주시면 돼요. 그럼 그래프 그리면 얘는 이차함수 뭐 이런 식으로 그려질 거고요. 얘는 반비례 그래프잖아요. 이렇게도 그려져요. 오케이? 나중에 로그도 나오고요. 삼각함수도 해서 어떤 직선이랑 관계 또 나오고요. 무리함수랑 또 나오고요. 지수함수 또 나오고. 알겠어요? 교점에 대해서 계속 생각해. 엄청 중요한 거야. 방정식을 그래프로 쪼갤 수 있냐. 알겠죠? 그럼 정리는 하기 나름이고요. 일단은. 자, 그럼 결국에 fx라는 그래프는 여기 그려져 있고요. 그럼 y는 마이너스 1이라는 그래프는 이 정도 이렇게 x축보다 아래에 있겠죠? y는 마이너스 1이라는 직선을 그려줄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 교점 여기랑 여기죠. 맞죠? 그럼 두 교점의 x좌표는 자 위에다 이렇게 연결해주면 얘가 교점의 x좌표로 놓을 수 있는 거죠. 그럼 우리가 구해야 될 거는 교점의 x좌표 합이니까 알파 플러스 베타 값을 찾아주면 되는 거야.
그러면 우리 기본 문제에서 했던 거랑 똑같이 풀면 돼요. 자, 이차함수는 대칭축을 기준으로 좌변과 우변이 똑같아야 돼요. 완전히. 길이가 똑같으니까 우리 정중앙 있죠? 정중앙에 좌표를 먼저 찾아놓을 수가 있어요. 여기가 아까 1이었죠? 자, 마이너스 4와 1의 정중앙인 부분은 몇일까요? 두 개 더해서 2로 나누라고 했었죠. 중점 공식인데 뒤쪽에서 나오는 거긴 한데 그냥 그거 별거 아니잖아요. 두 개의 좌표를 평균 내면요 정가운데가 나와요. 그러면 마이너스 4와 1을 더하면 마이너스 3이고요. 그럼 여기 좌표는 마이너스 2분의 3이었던 거죠. 마이너스 2분의 3. 여기가. 됐어요? 그러면 마찬가지로 이 축을 기준으로 왼쪽으로 알파, 오른쪽으로 베타 이렇게 간 거는 길이가 당연히 똑같아야 되겠죠. 대칭축 기준으로 좌우가 무조건 대칭이니까. 맞죠? 대칭성 이용한 거야. 자, 그러면 여기서 2분의 알파 플러스 베타도 뭐가 돼야 돼요?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2분의 3이 나타나야 돼요. 그러면 양변에 2를 곱하면 얘는 마이너스 3이 나게 되는 거죠. 좀 이해되나? 이거 아니면 이 이차함수 방정식 만들 수는 있어. 억지로 만들 수는 있어요. 근데 결국에는 얘랑 비슷하게 나와요. 일단 지금 주제는 여기가 좌표로 따져가는 거니까, 교점으로 가는 거니까 이거에만 집중하세요. 사실 너무 할 게 많아. 다양하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진짜 많아요. 근데 그거는 이제 계속 문제 풀고 경험 쌓으시면 돼요. 일단은 교점에 대해서 계속 생각합니다. 두 번째. 얘는 또 결이 갑자기 좀 달라져요. 얘는 그래프로 가는 거 아니죠. 자, 볼게요. 자, 우리 방정식이 등장했고요. 방정식에서 근은 무조건 누구 값? F 안에 있는 들어있는 전체의 값이에요? 아니면 무조건 X 값이야? 근이라고 하면 어떤 모양이 됐든지 무조건 X 값이야. X 값이 근인 거야. 알겠죠? X에 뭘 넣어야 등식이 참이 되냐? 그것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근데 어차피 방정식도 안 나와 있고 fx의 그래프에도 찾기가 좀 그래요. 그래서 자, 우리 f3x는요. 얘를 참으로 만들어주는 건요. 여기 나와 있어요. 자, 한번 대입해 볼게요. 자, 여기 좌표가 1,0이죠. 그럼 1,0을 여기 함수에다 대입하면 f1을 대입했을 때 0이 나와야 돼요. 맞죠? 그 다음에 얘는 마이너스 4,0이니까 지난다고 하니까 대입하면 마이너스 4를 대입한 게 0이 나와야 돼요. 맞죠? 이거는 우리 문제에서 기정사실로 알려준 거니까 얘는 항상 참인 거야. 맞죠? 자, 근데 우리는 f에 대한 이제 함수식을 몰라요. 모르는데 얘에서 근을 찾으래요. 그럼 우리가 찾을 수 있는 거는 이 두 모양이랑 똑같이 만드는 방법밖에 없어요. 즉 3x가 몇인 경우 얘가 1로 바뀌면 참이 되죠. 전체가 3x가 1이 되면 1이 되는 거죠. 우리 원래는 p로 치환해도 되는데요. 이제 저번에 했었으니까 좀 익숙해졌어요. 그래서 치환하지 않고 그냥 얘 전체가 1로 바뀌어버리면 f1은 0 참이 되잖아요. 모양만 나죠. 따라서 3x가 1이 되면 그때 x값은 3분의 1인 거니까 얘가 근이 되는 거야. 1이 아니라 무조건 그 주인공 x값만 찾는 거야. x값. 참 헷갈려요. 자, 그 다음에 이 안쪽에 있는 모양이 또 마이너스 4가 되면 등식이 또 참이 돼버리죠. 참이 되는 방법은 얘 두 개 말고는 우리가 없어. 무조건 없어요. 그렇죠? 따라서 이 안쪽의 모양이 마이너스 4가 되려면 3x가 마이너스 4를 같아지면 등식이 참이 돼요. 하지만 우리 구해야 되는 건 x값이야. 따라서 x는 마이너스 3분의 4가 되는 거겠죠. 됐어요. 그러면 두 분이 주어져 있고요. 3분의 1과 마이너스 3분의 4를 더하면 마이너스 1인가요? 잠깐만. 계산 잘못했니? 마이너스 3분의 4. 1. 3분의 1. 마이너스 3분의 4. 두분 더하는 거 맞죠? 곱이네요. 미안해요. 두 분의 곱이네요. 곱이니까 마이너스 9분의 4가 되겠죠.
됐을까요? 이해되시죠? 됐고요. 4번. 갑시다. 우리 갯백문 잠깐만 펴볼래요? 접선에 대해서 내가 세분화 시켜서 원래는 이게 그 원에서만 하는 건데 이차함수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축하하세요. 어차피 여기서 우리는 우리 접선이라고 하면요 무조건 접하는 얘기 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접할 때는요 우리가 한 점에서 만나는 거죠. 교점이 한 개야. 교점이 한 개고 그다음에 실근도 그러면 한 개겠죠. 이게 두 개 연립시킨 게 실근이 한 개 나와야 돼요. 그럼 그게 판별식이 0이랑 같으면 되는 거였어요. 그래서 이차함수에 대한 접선의 방정식을 세우는 문제가 세 종류로 나와요. 세 종류. 세 종류로 나오는데 거기서 판별식이 0인 거 무조건 그냥 쓰시면 돼요. 결론은 이거야. 무조건 쓰는 건데 그럼 직선에 대해서 아직 되게 어려워요. 그래서 세 가지 상황 빨리 해볼게요. 예시만 들어서 갈 거예요. 그래서 예시고 네, 옆에 적어보세요. 자, 기울기가 주어져 있을 때 우리가 접선의 방정식 세우는 거를 어떻게 들어가는지 볼게요. 자, 어떻게 가냐면요. 자, 우리가 무슨 상황이냐면 이차함수는 고정되어 있고요. 기울기는 또 마찬가지로 고정되어 있어. 기울기가 주어져 있으니까. 근데 기울기는 정해져 있지만 우리가 누가 안 정해져 있냐면 y절편이 안 정해져 있어요. 그럼 얘를 위아래로 왔다 갔다 하다가 어느 순간 탁 하고 접하는 순간이 생겨요. 맞죠? 이걸 이용하시면 돼요. 자, 먼저 얘는 어떻게 푸냐면 자, 먼저 직선의 방정식을 세워야 돼요. 우리가 판별식 써야 되니까 무조건 직선의 방정식 연립을 해줘야 된단 말이야. 직선의 방정식을요 y는 으로 할 건데 기울기가 주어져 있네. x 앞에 계수 뭐예요? 무조건 4x 이렇게 들어가야 되겠죠. 맞아요? 근데 y절편 몰라요? 그럼 여기를 뭐 b로 놓을까요? 그리고 연립시킨 다음에 판별식 0이 되는 b값 찾아주면 되는 거야. 무조건 귀결은요 판별식 0인 거야. 알겠죠? 그러면 간단히 좀 빠르게 풀어보면 지금 흰색 필요 없어가지고요. 일단 이거 계속 할게요.
그러면 x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1은 4x 더하기 b로 연립을 때리고요. 왼쪽으로 이항시켜. 그러면 2차 방정식 나오고요. 여기서 이제 판별식 쓸 수 있어, 없어? 쓸 수 있는 거죠. 그럼 얘는 절반의 제곱 마이너스 ab니까 얘를 0으로 만들어주면 되겠네요. 그럼 b가 마이너스 2. 따라서 2차, 1차 함수. 이제 접선의 방정식은요. 4x 여기다가 마이너스 2만 넣어주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기울기가 알고 있을 때는요. 직선의 방정식의 y절편만 모르는 걸로 미지수를 놓고 판별식 하는 거예요. 무조건 판별식. 두 번째. 이거 잘 알아놓으셔야지 원방정식 접선의 방정식 할 때 똑같아. 패턴이 완전 똑같아요. 자, 두 번째는요. 접점의 좌표가 주어져 있을 때 접선의 방정식 만드는 거예요. 자, 그럼 그림상 그려보면 2차 함수가 그려져 있고요. 접점이라고 하면 접하는 지점이 있죠. 그 점 자체의 좌표를 주어줬어. 자, 그럼 얘는 어떻게 쓰냐면 직선의 방정식을 y는 자, 이거 잘 보세요. 자, 우리 기울기가 몰라요. 기울기 모르니까 미지수 스몰 m이라고 놓고요. 그리고 얘 좌표만큼 평행이동됐다고 생각하고요. x 빼기 x1 더하기 y1 이렇게 세우시면 돼요. 이거 우리 뒤쪽에 공통수학수 있죠. 거기에서 배워요. 근데 이거 지금 충분히 그냥 외워서 할 수 있거든요. 안 되면 그냥 뒤에 y좌편을 a로 놓은 다음에 m에 관한 식으로 바꿔주시면 돼요. 이따가 이제 문제 풀면서 두 개 같이 해볼 거예요. 자, 그래서 얘도 예시 문제 하나 써볼게요. 어려울 수 있는데요. 일단은 한번 들어보고요. 아직 마스터 잘 못해도 돼요. 자, 일단 얘랑 얘 위에 점 3,2가 있대요. 그럼 얘가 3이고 얘가 2인 얘기죠. 그렇죠? 그러면 이때도 마찬가지로 직선의 방정식을 먼저 세워주고 연립을 시켜준 다음에 판별식 0 쓰면 돼요. 근데 여기는 점이 주어져 있잖아요. 기울기를 몰라요. 그럼 기울기를 m으로 놓고요. 얘는 x축 방향으로 3만큼 평행이동 된 거고요. y축 방향 플러스 2만큼 평행이동 된 거니까 이렇게 바로 써줄 수가 있어요. 이거 안 되면 다르게 해야 되는데 일단은 갈게요. 자, 그럼 정리하면 mx 빼기 3m 플러스 2로 써줄 수가 있어요. 이거 좀 지울게요. 칠판이 이사 가는 거 보고 왔거든요. 공부하고 있어요. 지금 거의 다 됐어요. 됐어요. 자, 그럼 이제 얘랑 이 2차 방정식을 2차 함수를 연립을 하셔야 되겠죠. 그럼 x제곱 마이너스 4x 여기 5는 mx 빼기 3x 3m 플러스 2 이렇게 연립을 해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좌변을 다 넘기면 마이너스 4 더하기 f x 더하기 3 마이너스 넘어오면 플러스 3 이렇게 되죠? 됐어요? 그럼 이 상태에서 또 뭐예요? 판별식도 가는 거야. 판별식. 그러면 얘 제곱하면 m제곱 마이 플러스 4m 플러스 16 네, 마이너스 4ac니까 마이너스 12 마이너스 12m 그래서 얘가 0이 돼야 되겠죠. 판별식이 0이 돼야 접하는 데. 그럼 m제곱 얘는 마이너스 8m 플러스 4는 0이 돼요. 잠깐만요. 그럼 얘를 계산하면요. 얘 결국 근해 공식 써야 되거든요. 그럼 m 값이 뭐가 되냐면 얘가
엄마 뭐가 잘못됐나? 마이너스 3m 플러스 2 맞고요. x 3m 마이너스 12. 아예 4. 이게 8이죠, 8. 미안해요. 8이네요. 그렇죠? 연비할 때. 얘가 4죠. n값이 2네요. 그렇죠? 완전 제곱식이니까 m 빼기 2의 제곱이니까. 맞죠? n값을 구했어. 그러면은 여기다 넣으면 돼요. 여기다 그냥 넣으면 돼요. 그래서 y는 2x 마이너스 4가 됩니다. 결국에는 우리 뭐 쓰냐면요. 판별식 0, 판별식 0 이거 계속 쓰면 됩니다. 아시겠어요? 정리만이라도 해봐. 정리만. 자, 그리고 이쪽에 너무 긴 것 같으니까 세 번째 것도 있거든요. 세 번째는 여기다 그냥 추가할게요. 얘도 얘랑 뭐가 같냐면 외부의 한 점에서 지나는 직선. 이것도 같이 그냥 똑같아요. 세 개를 써봤자 이제 똑같으니까. 자, 무슨 상황이냐면 2차 포물선이 이렇게 있어요. 포물선 그래프가 있고 이번에는 밖에 있는 점을 한 점을 줬대요. 그럼 얘를 x1, y1 이렇게 줬는데 결국에는 얘를 지나면서 접해야 돼요. 그럼 몇 개 그릴 수 있어요? 한 개 그려질 때도 있고요. 2개 그려질 때도 있어요. 그것까지는 우리 미적분으로 들어가서 배울 거고요. 여기서는 그냥 2개 정도 그냥 나올 수 있겠구나. 근데 한 개 나올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도 하셔야 돼요. 알겠죠? 원일 때는 2개 나와요. 자, 그러면 여기서 보면 얘도 기울기를 모르네. 맞죠? 그럼 얘도 어떻게식 세우냐면 y는 m, x 빼기 x1 더하기 y1 이렇게 놓고 풀면 그 다음에 연립해주면 돼요. 똑같아요. 외부의 한 점일 때. 근데 우리가 원할 때는 얘가 구분이 되거든요. 그냥 2개로만 기억해 놓으세요. 몇 번 써놓고요. 읽어보세요. 꼭. 해줄게요. 자, 이제 10-4번을 한번 풀어볼게요. 게임 좀 적어놓고 했으면 좋았을 텐데. 자, 이제 y는 2x제곱에 접하고요. 그 다음에 y는 4x 더하기 1에 평행한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래요. 자, 그러면 우리가 어차피 그래프 자세히 그려서 뭐 넓이를 구하거나 정확한 좌표를 찾고 위치 관계를 찾을 때는요. 자세히 x축과 y축을 다 그려주면 좋은데 지금 같은 경우는 사실 크게 의미가 없어. 그러니까 대충 그리는 거야. 개형이라고 하죠. 자, y는 2x제곱은 아래로 블록이 이렇게 이차함수 그릴 수 있고요. 그리고 접한대요. 근데 이런 놈에 평행해야 된대요. 자, 그러면 기울기가 같죠. 얘 기울기는 4예요. 기울기는 4로 써주면 돼요. 그럼 알고 보니까 얘는 첫 번째 방법이죠. 기울기가 주어져 있을 때. 맞죠? 자, 그러면 이제 식 세워요. 그럼 y는 우리 직선의 방정식 먼저 세워야 돼요. y는 일단 4x로 놓고요. y절편 몰라요. 그럼 뭐 a로 놓을까요? 됐죠? 그럼 이 직선과 이차함수를 연립시키고 한 점에서 만나야 되니까 판별식이 0이다. 이거 써주면 되는 거겠죠. 가보면 자, 연립해요. 그럼 2x제곱은 4x 플러스 a. 교점 나왔다? 무조건 연립하세요. 2x제곱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a는 0이 돼요. 그럼 여기서 판별식 d4는 절반의 제곱 4 마이너스 a c니까 플러스 2a가 0이 되면 돼요. 접하는 건 무조건 판별식이 0이다. 그럼 a 값이 마이너스 2가 되는 거겠죠. 그러면 우리는 접선의 방정식을 세워야 되니까 이 자리에다가 a에다가 마이너스 2 대입하면 끝나는 거죠. 됐어요? 다시 처음부터 생각해보면요. 접하려면 판별식이 0이어야 돼요. 연립했을 때. 연립시키려면 둘 다 식이 필요할 거 아니야. 근데 이차함수 식은 있어. 근데 직선의 식이 없잖아. 그걸 우리가 만들어내야 된다는 얘기야. 알겠죠? 다 됐죠? 다음. 6번.
자, 공통접선 구하래요. 공통접선이 뭘까요? 그림을 먼저 그려보고 이해해보는 게 되게 중요해. 그래서 우리가 처음 이게 선행이니까 시간이 그래도 좀 여유로운 편이야. 그러니까 얘네 문제에서 뭘 얘기하는지 그림으로 많이 그려보세요. 자, 맨 처음에 얘 이차함수를 보시면요. 얘는 아래로 볼록인 이차함수가 그려지고요. 우리가 여기서 디테일 좀 살리기 위해서 X축, Y축 좀 그려볼게요. 자, 얘는 꼭지점이 0,0이고요. 살짝 가파른 2차 포물선, 아래로 볼록인 2차 포물선이 나와요. 맞죠? 자, 그 다음에 얘는요. 꼭지점이 0,1이죠. 0,1. 대충 이 정도를 꼭지점으로 갖고 아래로 볼록인데 얘보다는 조금 완만하게 이런 식으로 그려지겠죠. 맞아요? 그러면 이 두 포물선 모두에 접하는 접선, 그거를 공통접선이라고 부르는 거야. 자, 대충 그림 한번 그려보세요. 자, 여기도 접하면서 얘한테도 접해야 돼. 그러면 뭐 이런 식으로 그려질 수 있지 않을까요? 아, 이런 식으로. 맞죠? 그림으로 한번 이해해 보시고요. 그 다음은 그냥 어차피 식으로 가는 거니까 계속 그냥 연립하시면 돼요. 연립하고 판별식이 옵니다. 연립하고 판별식이 옵니다. 그거 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일단 공통 접선을 하려면 직선이 하나 나와야 돼요. 근데 직선식이 없어. 그걸 만들어야 될 거 아니야. 맞죠? 근데 얘는 기울기도 모르고요. 어떤 점을 지나는지도 안 알려줬어. 그러면 이때는 미지수 둘 다 들어가죠. y는 ax 더하기 b, 미지수를 두 개로 들고 가야 돼요. 맞죠? 그러면 얘랑 연립하고요. 얘랑 연립하고 둘 다 판별식이 보다 0이다 라고 놓고 풀면 되겠죠. 해볼게요. 자, 첫 번째. 자, 그러면 얘랑 연립했을 때 2x제곱 빼기 ax 빼기 b는 0. 이제 한꺼번에 좀 써도 될까요? 바로 이항시켜서. 어차피 양쪽에 이렇게 놓고 우변 왼쪽으로 다 올린 거 아니야. 맞죠? 그러니까 이렇게 놓고 바로 판별식 할게요. 자, 그럼 판별식 두 번 써야 되니까 D1이라고 놓을게요. 가운데 거 절반의 제곱 마이너스 4H니까 8B 되나요? 그럼 일단 여기가 0이 돼야 돼요. 두 번째. 자, 이번에는 얘 연립시키면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 빼기 B는 0. 이렇게 연립식이 나오고요. 거기에서 또 판별식 써야 될 거 아니야. 판별식 D2라고 놓으면 제곱 마이너스 4 플러스 4B. 얘도 0이 돼야 되죠. 맞죠? 자, 그러면 지금 우리가 문자가 A, B 두 개, 식도 두 개. 연립방정식 풀면 나와야 되겠죠. 맞아요. 이해돼요? 자, 그러면 위에 거에서 아래 거 뺄까요? 위에 거 있으면 아래 거 바로 뺄게요. 그럼 A제곱 사라지네요. 그럼 얘는 플러스 4 빼면 4B는 0이네요. B값은 마이너스 1이죠. 됐어요? 그러면 둘 중에 아무데나 넣어요. 여기다 넣어요. 마이너스 이렇게 되면 A제곱이 플러스 8이죠. 그럼 A는 풀마 2루트 2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A는 두 개인데 둘 다 써도 될까요? 그림으로 한번 봐주세요. 자, 이렇게 그려질 수도 있지만 우리가 이렇게 그려질 수도 있어요. 맞죠? 그래서 둘 다 써도 돼요. 첫 번째 y는 자 a가 플러스일 때 2루트 2 x y b값은 무조건 얘가 이 마이너스 1이어야 되죠. 그래서 얘 하나 나오고요. 또 하나는 마이너스 2루트 2 x 빼기 1 이렇게 두 개가 나오셔야 돼요. 알겠죠? 자, 나중에 심화 과정 확인할 건데요. 자, 해보세요. 자, 이 밖에 있는 점 있죠? 이렇게 만나는 점. 얘 기준이 두 개에 접하는 직선이, 접점이 있을 거 아니야? 그럼 얘를요, 평균 내면 얘 위치가 나와요. 그거는 심화 과정에서 할 테니까요. 나중에 보기로 할게요. 아직 할 필요 없어. 사실 심화 과정에서 할 필요 없어, 그거. 평균 값이 이제 얘 나온다는 거. 몰라도 돼요. 그래서 몰라도 수능 1등급도 맞을 수 있고요. 의대도 갈 수 있어요. 근데 시간 단축하려면 알면 좋긴 한데 몰라도 돼요. 일단은 버리고 이것만 기억하세요. 그 다음에 7번.
자, 이번에는요, 이차함수가 하나 주어져 있고요. 미지수 A, B 있네요. 그리고 두 직선에 대해서 모두 접한대요. 그럼 또 연립하고 판별식, 연립하고 판별식 0. 끝이죠. 되게 단순하죠, 생각보다. 사실 아까 1번, 2번 이렇게 나눴는데요. 몰라도 사실 여기 직관적으로 가셔도 그냥 다 풀려요. 알겠죠? 자, 그럼 일단 첫 번째. 얘 두 개 연립하면 x제곱 플러스 a 빼기 2에 x로 묶이고요. 1 넘어가면 플러스 b 플러스 1은 0 되고요. 그럼 얘가 판별식 d1이라고 할게요. 그러면 얘 바로 전개하면 a제곱 마이너스 4a 플러스 4 마이너스 4b 마이너스 4는 0이 돼야 되겠죠. 그러면 a제곱 빼기 4a 마이너스 4b는 0이 되겠죠. 식 하나 나오네요. 네, 두 번째. 이번에 얘 두 개 연립시키면 x제곱 플러스 a 더하기 4의 x 빼기죠. 빼기 2는 0. 됐죠? 여기서 또 판별식 하면 될 거 아니야. 판별식은 두 번째 D2. 얘 전개하면 a제곱 마이너스 8a 16 마이너스 4b 플러스 8. 얘도 또 0이 돼야 돼요. 정리 좀 해보면요. a제곱 마이너스 8a 마이너스 4b 플러스 24. 맞죠? 계산할 수 없죠? 그러면 또 이제 문자가 또 두 개, 식도 두 개 연립해야 되겠죠. 누구 소거하는 게 좋아요? 연립방정식 어차피 또 나오거든요. 소거하는 이제 순서가 또 있어요. 근데 지금 딱 봐도 마이너스 4b 소거하기가 되게 좋잖아요. 그럼 얘가 2번식에서 1번식을 뺄 거야. 빼버릴게요. 빼면 a제곱 날라가고요. 8a, 마이너스 8a에서 마이너스 4a 빼면 마이너스 4a 남고 4b 없어지고요. 플러스 24는 0. 그럼 a 값은 6이 나와요. 됐죠? 그럼 여기다 만나는 데 넣어요. 그럼 36 마이너스 24 마이너스 4b. 4b가 12. 그럼 b는 3. 이렇게 나오죠. 나와요. a가 왜 틀리죠? a 값이 왜 다르게 나올까요? b는 3 맞고요. 모두 접한다. 어디에 잘못됐을까요? 스핀 제거. 이거 맞는데? 왜 그러죠? 나중에 좀 확인해 볼게요. 지금 자꾸 시간 나갈 것 같아서. 확인 좀 해볼게요. 아무튼 푸는 순서는 대충 알겠죠? 무조건 그냥 판별식 계속 쓰는 거야. 0 쓰시고요.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8번. 8번, 9번. 자, 이 방정식이 서로는 내식은 가져야 된대요. 가장 기본적인 푸는 풀이 방법이 어차피 그래프 그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놈밖에 안 나온다 했죠. 전체 절대값 붙어 있는 함수만 그래프 그리는 게 나올 거예요. 그래서 얘는 두 개의 그래프로 쪼개야 되니까 하나는 y 붙여서 이렇게 되고요. 또 하나는 y는 a. 얘는 조정해 줄 필요 없죠. 어차피 우리가 평행이동 안 배웠기 때문에 여기 뒤에 어떤 절대값 뒤에 어떤 숫자가 더해지거나 빼졌을 때는 무조건 이항시켜 놓고 분리시키면 돼요. 이게 기본 문제에서 했었죠. 그럼 여기는 이 그래프를 그리고 얘는 이제 x축과 평행한 직선이잖아요. 그래서 이 그래프를 또 가면 되겠죠.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하냐면 다시 복습해보면, 자, y는 절대값이 없다고 생각하고 그래프를 그려요. 그리고 x축 아래 튀어나온 부분을 뒤집어 올리라고 했었죠. 이거는 그냥 엄청 많이 나오니까 외워주세요. 자꾸 이제 다른 과정이 나와서 좀 그렇긴 한데 어쩔 수가 없고요. 일단 그럼 그래프 그래요. 자, x제곱. 그럼 꼭지점이 0, -4. 그러면 이 부분을 꼭지점으로 갖고
아래로 볼록인 이러한 그래프, 곡물성 그래프가 나와요. 됐죠? 자, 그럼 X축 아래에 있는 부분, 얘잖아요. 그럼 얘를 이렇게 뒤집어 올려. 그럼 얘가 이렇게 되고, 여기가 4고요. 아래 거는 지워주시면 됩니다. 몇 번 하면 별거 아니죠? 그 증명은요, 나중에 공통수학 2에서 할 거예요. 이게 왜 이렇게 바뀌는지. 그러니까 지금은, 외워서 풀어보시면 돼요. 그죠? 자, 그때 y는 a라는 직선을 그릴 건데요. 자, 서로 다른 실근이야. 자, 허근 안 돼요. 그냥 실근이니까 얘는 교점이 몇 개? 교점이 4개가 나와야 되는 거야. 그럼 y는 a라는 x축과 평행한 직선을 그릴 때 4점에서 만나게 이렇게 그어줘야 되겠죠? 4점에서 만나네. 위로 올라갔을 때 어디까지가 돼요? 딱 3점이 되는 순간 바로 직전까지는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좀 내렸을 때 2점에서 만나기 바로 직전까지는 되는 거야. 그래서 이 사이의 범위에 A 값을 찾아주면 되는 거죠. 자, 일단 얘는 쉽죠? 4보다 작고요. 0보다 크면 되네요. 끝. 등호 안 되죠? 0보다 크고요. 0보다 크도 4보다 작다. 끝이. 그래프가 제일 무난해요. 자, 그럼 식으로는 어떻게 하는지 할까요? 식으로 간단히 해볼까요? 지금 그냥 구경만 해보세요. 절대값에 대해서 종종 식으로 푸는 문제들이 있어요. 자, 그래서 얘는, 자, 여기서 출발할 건데요. 일단 얘가 실근을 가지려면 얘 절대값이 항상 양수 아니면 0으로 나와야 되잖아요. 맞죠? 그럼 A는 양수이거나 0이어야 되는 거죠. 일단 실근을 가지려면. 맞아요? 이해되나요? 이해되셔야 돼요. 그래서 A는 일단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됩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이 상태에서 풀어요. 풀어. 자, 얘가 양수니까 어떻게 나오냐면 x제곱 마이너스 4가 풀마 a로 나오면 되겠죠. 맞아요? 맞아요. 자, 그러면 여기서 또 2가지로 쪼개셔야 돼요. 첫 번째, a 앞에 플러스를 사용할 때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a는 일단 양수 조건이죠. 자, 그러면 x제곱은 4 플러스 a가 돼요. 맞죠? 그럼 여기서 x제곱에 대해서 실근을 가지려면 또 얘가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는 거죠. 이건 우리 제곱근의 뜻과 성질에서 중3 때도 많이 했었어요. 그러면 일단 얘가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는데 같을 때는 얘가 중근 나와요. 그럼 근이 4개가 나올 가능성이 없어져. 좀 어렵죠? 그래서 얘는 항상 양수여야 되고요. 한번 계산해보면 풀마 4 더하기 a니까 여기서 2개가 나와줘야 돼. 그래야지 우리 니은 마이너스였을 때도 2개가 나오면서 총 4개가 나와야 된단 말이야. 되게 어렵죠? 그냥 듣기만 해서요. 네, 니은. 자, 이번에는 x제곱 마이너스 4가 마이너스 a를 사용할 때 한번 생각해 볼 거야. 그럼 이때 넘어가면 x제곱은 4 마이너스 a가 되고요. 그럼 얘도 x제곱을 했을 때 얘가 0보다 커야지 여기서 또 x값이 2개가 나올 거 아니야. 맞죠? 그러면 x제곱은 얘도 풀마 루트 3 빼기 a 이렇게 나와줘야 돼요. 제곱근의 성질. 어차피 얘는 필요 없고. 그래서 이놈이 0보다 크다, 얘가 0보다 크다, 그 2개를 만족시켜주면 되는 거예요. 자, 한번 가볼게요. 그럼 여기에서는 첫 번째에서 a는 마이너스 4보다 크다가 나오고요. 여기서는 a가 4보다 작다가 나와요. 그러면 얘 2개 합쳐주면 x는 마이너스 4보다 크고요. 4보다 작다가 나오는데 우리가 맨 처음 설정한 게 x는 무조건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돼요. 그리고 사실 0은 빼줘야 돼. 왜냐면 얘가 0이 되는 순간 자, x제곱은 4. x는 풀마이 나와버리기 때문에 0도 사실 빼줘야 돼요. 그래서 그럼 x는 0보다 커야 돼요. a가 0보다 커야 돼. a가 0보다 커야 돼. 그러면 얘랑 얘를 동시에 만족시켜주는 애는 얘랑 똑같이 나와요. 이렇게 푸는 게 있다 생각만 하시고요. 지금은 그래프에 집중하세요. 알겠죠? 거의 안 나와요. 절대값을 식으로 푸는 게 진짜 드물게 내신에 조금 나와요. 그러니까 그래프가 되세요. 그래서 버려. 자, 그 다음에 9번 갈게요. 이건 이해되셨죠? 그림 그리는 거?
많이 어렵나? 자, 좀 절대값 나왔네요. 얘도요, 식으로도 가도 되는데, 역시 그래프로 가는 게 먼저예요. 자, 먼저 서로 다른 두 실근이어야 되니까, 그래프로 바꿨을 때 교점 몇 개? 두 개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두 개를 또 쪼개요. 조정 절차 필요 없죠? 딱 이제 절대값 전체로 씌워져서 나왔으니까. 그럼 얘랑 y는 4. 얘 두 개 교점이 두 개가 나와야 된다. 그럼 얘는 어차피 얘는 그릴 수 있고요. 그럼 얘가 안정해져 있는데, 이제 A 값에 따라 좀 달라지긴 해요. 그래도 우리가 그려보고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그럼 얘는 y는 x제곱 빼기 a제곱을 그래프 그린 다음에 x축 안에 있는 거 뒤집어 올리면 돼요. 자, 그러면 그래프 그려보면, 자, 꼭지점이 0, 마이너스 a제곱이죠. 그럼 마이너스 a제곱 여기다 붙이고요. 아래로 볼록인 이런 이차함수 그래프가 나와요. 그럼 그 아래를 뒤집어 올려. 이렇게 뒤집어 대칭시켜서 올리고요. 그럼 여기에 좌표는 a제곱으로 바뀌겠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a제곱이니까. 됐어요. 힘들어. 한번 처음에 거의 끝났어. 자, 그러면 얘 식이 y는 절대값 x제곱 마이너스 a제곱으로 그려집니다. 반복하니까 좀 익숙해지셨죠? 되게 쉬운 거야. 나중 가면요, 이 쉬운 걸 내가 그때 왜 이렇게 어려웠었지? 이 생각이 들 거야. 자, 그러면 y는 4라는 직선이 이제 그려져야 되는데, 사실 얘가 고정되어 있는 놈이야, 얘가. 그래서 그러면 a 값에 따라서 얘가 더 올라갈 수도 있고, 얘가 아래로 더 넓적하게 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근데 우리는 얘를 이동시키면 되게 살짝 복잡해요. 그래서 그냥 y는 4를 이동시켜. 왜냐면 우리는 수치로 비교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그럼 두 점이 나오게끔만 만들면 되죠. 자, 서로 다른 두 점이 만들어지려면 교점 이렇게 그려야 되죠. 그 다음에 하나 더 가능하죠. 얘도 가능해요. 딱 두 점에서 딱 이 순간만 딱 만족시키고요. 위에서는 지금 두 점이잖아요. 그럼 얘가 내려와서 바로 이렇게 세 점이 되기 바로 직전까지는 되는 거지. 그리고 위로 올라가도 무한대로 올라가면 계속 두 점에서 만나는 거죠. 이해되시나요? 자, 그러면 근데 이 경우는 우리가 돼야 안 돼요. 그러니까 y는 0이 돼야 돼. 근데 우리 y는 4잖아요. 이 경우는 안 돼요. 그렇죠? 얘는 x축이랑 아예 붙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얘는 아예 안 되고요. 그러면 이놈이 y는 4인데 4가 a 제곱보다 위에 있어야 되죠. 그러면 이렇게 설정하면 되는 거죠. 이해가 안 될 거예요.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거 이동시키는 것도 같이 한번 해볼게요. 자, 일단 이거 이해해보세요. a 제곱보다 4가 위에 있으면 돼요. 그리고 같아지면 안 되죠. 같아지면 세점 되니까. 그래서 얘는 a제곱 왼쪽을 다 이동시켜요. 그래서 사실 얘도 2차 부등식이야. a인수분해 해요. a 빼기 2, a 더하기 4, 2는 0보다 작다. 2차 식이 작다 꼴이야. 작으면 모아져요, 찢어져요? 모 확집. 작으면 모아진다. 그럼 얘가 2가 되고 얘 마이너스 2잖아요. 그럼 a는 마이너스 2. 작은 것보다 크고요. 큰 것보다 작다고 놓으면 a의 범위 완성되죠. 됐을까요? 자, 이게 이해가 안 되면 어떻게 가냐면 되냐고 얘를 이동시켜 보는 거야. 이렇게 있고요. y는 4는 무조건 고정이야. y는 4가 이렇게 고정이 되어 있고요. 첫 번째에서는 얘가 a제곱이고요. 자, a제곱이 좀 더 올라와서 어떻게 될 수도 있냐면 이런 식으로 찢고 올라올 수도 있어요. 그럼 이때 a제곱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근데 우리는 자, a제곱이 4를 뚫고 올라오면 하나, 둘, 셋, 4점에서 만나잖아요. 안 돼요. 그럼 a제곱이 어디 있어야 되냐면 우리가 두 점에서만 만나는 이 그래프, 이런 모양의 그래프를 사용하셔야 돼요. 그럼 a제곱이 어떠면 돼? 4보다만 작으면 되잖아요. 됐어요?
A가 음수가 돼도 어차피 제곱을 시키기 때문에 여기가 위로 올라와요. 무조건. 이게 더 이해가 잘 되는데. 이게 더 쉽고요. 근데 안 되면 이거 이렇게 생각하는 게 쉽건데 되시긴 하죠. 이해됐을까? 좀 어렵죠. 자, 그 다음에요. 좀 시간이 나 LPM 갈게요. LPM 펴보세요. 근해 분리 이따가 문제 같이 풀고요. LPM이 481번부터 518번. 불러보세요. (481번이) 교과서 정복하기부터였네요. 최대 최소 빼란 말 안 했네. 그냥 뭐 하면 될 것 같고요. 질문 없어요? 불러주세요. 508. 이쪽 라인이 좀 어렵나 보네. 안 풀었어? 509부터 518까지 5 풀었다고? 뒤에는 풀었어요? 518까지가 숙제인데? 뒤에는 풀었어. 오케이. 또 510. 맞네요. 518. 했어요? 해볼게요. 505 가보면은 분필이 해볼게요. 자, 2차 함수 그래프랑 직선 y는 ax 더하기 b가 있는데 서로 다른 두 점 PQ에서 만난대요. 그래서 여기가 Q고요. 얘가 P점이네요. 자, 근데 P점의 X좌표가 1 더하기 루트 3일 때 유리수 A, B에 대해서 A 더하기 B를 구하는 게 목적이요. 맞죠? 자, 그러면 우리가 교점에 대해서 X좌표 줬어요. 그러면 뭐 해야 돼? 교점은 연립이야, 그냥. 지겹죠, 이제? 지겨웠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일단은 연립을 시켜보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럼 x제곱 마이너스 1은 ax 더하기 b 이렇게 놓고요. 좌변을 넘길게요.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럼 이 중에서 x좌표, 교점의 x좌표는 이 방정식의 근이 되는 거죠. 또는 해. 근 또는 해. 교점의 x좌표는 해야. 교점은 해야.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교점의 x좌표 테니까 해를 하나 줬어요. 근데 우리가 유리수 A, B 조건 줬어요. 무슨 소리야? 개수가 모두 유리수인데 근이 하나가 무리근을 줬네. 그럼 또 하나의 근은 무슨 근? 켤레근으로 1-루트 3도 근이 돼야 되는 거죠. 이해돼요? 그러면 근과 개수의 관계에 의해서 두 근의 합은 2인데 마이너스 예분의 예잖아요. 그럼 A네. A가 2값 나오네요. 그렇죠? 어렵죠? 자, 근과 개수의 관계라면 근이랑 해랑 연립이랑 2차 방정식 교점 나오죠? 근데 별거 없어요. 2차 방정식 배운 거 그대로 쓰시면 되는 거고요. 2차 방정식은 우리가 교점은 연립이잖아요. 그럼 거기서 나 세우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여기 갖다 버리고 그 다음만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곱은 묘해. 곱은 1 빼기 3이니까 n은 a분의 c. 그러니까 마이너스 1, 마이너스 b네요.
그러면 B만 넘어가고 얘 넘어가면 마이너스 2 넘어오면 1이네요. 그래서 두 개 더하면 3인가요? 그렇죠? 해석의 문제. 자, 6번. 얘도 비슷한 문제네요. 얘는 이제 그림이 없는 거고요. 자, 이차함수와 직선이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대요. 근데 그 교점 하나의 x좌표가 마이너스 1이요. 그럼 연립해보면 이렇게 되고요. 저변이 이항시키면 이렇게 되겠죠. 2차 방정식 다 왔네요. 연립은 교점의 x좌표랑 해랑 같다죠. 그러면 여기 하나의 해가 마이너스 2라는 소리에 마이너스 1을 x자리에다 넣으면 k값 나오겠네요. 8 플러스 4 플러스 1 빼기 k는 0이니까 k는 13 됐죠? 오히려 그게 더 쉽죠? 2차 방정식보다 훨씬 괜찮아요. 해석만 계속 되면 돼요. 508 자, 자연수 AB에 대해서 얘 그래프와 X축과 만나지 않는데요. 그러면 X축은 Y는 0이니까 연립시키면 이렇게 나오고요. 만나지 않으려면 이 판별식이 뭐여야 돼요? 0보다 작다가 돼야 되겠죠. 그럼 판별식을 바로 써주면 A제곱 플러스 B제곱 마이너스 15가 0보다 작다. 이렇게 설정하면 되겠죠. 그럼 A제곱 더하기 B제곱은 15보다 작다. 그래서 자연수 AB에 대해서 하나씩 넣어주면 금방 나올 것 같아요. 1, 그 다음 뭐 해야 돼요? 1부터 몇 대죠? 이따 갈게요. 10분 뒤에. 알겠죠? 지금 여기서는 뭐 하다 보면 순서상이 총 나오니까 얘가 508이 8개 나온대요. 8개. 이건 좀 할 수 있겠죠. 네, 10분 쉬었다가 이어서 갈게요. 근해 분리하고 7회 취소하면 7회 취소 금방 끝나요. 네, 쉬세요. 오늘 시험 원이 어려웠어? 질문하고 싶은 거 있니? 괜찮아.